신점, 무당, 역술인 등을 소재로 다룬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자 역술인들이 출연하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했습니다. 구티비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기독교 문화유산을 탐방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지 전남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여성 목사 한 수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마를 맞아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농촌교회에서도 수해가 피해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이 국회에서 출발해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점, 무당, 역술인 등을 소재로 다룬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자 아예 역술인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앞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몇 해 만에 2049 시청률 1위까지 달성했는데요.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현상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으슥한 동굴 속 출연진의 생년월일이 적힌 운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무당, 역술가, 퇴마사, 타로마스터 등 남녀 8명이 펼치는 리얼 연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지상파에서 첫 방송된 이후 출연진들의 정체가 공개된 2화는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시청해봤습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두 가지의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는 그 연애 예능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선남선녀들 나와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 장면은 성욕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어떤 생리적 또 어떤 생식적인 뭔가 이런 본능이라면 로맨스는 관계 욕구거든요. 윤 교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재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 소비주의 시대가 한몫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주팔자나 타로, 점성술 같은 미신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합한 상품을 사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교가 스티커 사진 찍듯 가벼운 문화로 소비되는 시대, 실제 출연자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신의 뜻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감 있던 상대에게 부정적인 점괘가 나오자 계속해서 타로점을 보며 실망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MC들조차 놀랍니다. 저 장면이 아마 시청률이 제일 높아질 장면인데요. 연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화에 굉장히 잘 적합한 신박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죠. 나보다 기독교인으로서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문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의 가장 큰 기능은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그 혐오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윤 교수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미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점수를 하나의 재밌는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점수를 재미로 즐기는 이 시대 청년들, 이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을 무속인들의 말이나 점괘에 의존해 해석하는 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잘못됐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들을 종교가 만져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종교의 순근 기능이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수동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종교의 악기능입니다. 반면 하나의 적용할 점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걸러내는 굉장히 좋은 계기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 교수는 끝으로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점술에 의존하거나 소비하는 형태로 가볍게 다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 또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러한 역사를 품은 장소들을 발굴해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 답사를 마련했는데요. 구티비가 한교총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한 전남 영광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평야와 서해 바다의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이곳엔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된 순교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염산면 야월리의 야월교회는 1908년 미국 남장로교회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에 교회 문을 닫으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영광군에 들이닥친 북한군에게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당했습니다. 이때 야월교회 전교인 65명은 목숨을 잃었고 교회는 인민군과 내통하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재 교회 안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65명의 성도님들이 죄 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전교인이 순교한 이 야월교회 성지입니다. 우리 야월교회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다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야월교회에서 4km 정도 떨어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 당시 77인의 성도들이 북한군의 창에 찔리거나 수영을 할 수 없도록 몸에 바위를 매달아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무기로 썼던 죽창과 수습된 성도들의 시신에 매달려 있던 바위가 그대로 전시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당시 김방호 담임 목사에게 목회자란 이유로 미군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씌워 김 목사와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북한군의 몽둥이에 맞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외친 김 목사. 위대한 순교의 기록들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순교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삶에서 적용하며 한국 근대 문화와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준 순교의 역사. 한국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다마리, 빌립의 딸들, 이들의 공통점은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라는 건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목사 한 수를 허락하지 않는 일부 교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성 목사 한 수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합신, 고신총회는 아직까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평생 신학을 연구한 김세윤 원로 교수는 여성 지도자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여자들도 교회 예배 때 기도 인도와 예언, 즉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예로 들며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라는 복장 문제는 거론했지만 여성 안수에 대한 제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설교하지 말라 꼭 명령하지 않고 설교는 계속 하되 다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 이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호소하여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고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며 김 교수는 바울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머리론이 많은 교단들이 남자들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머리론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복장을 단정히 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설교해야 한다는 본래 의도를 중시해야 하는데 머리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본질을 흐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역시 바로잡았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은 문맥이 끊기고 근거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쓴 말이 아니고 나중에 1세기 말에 그때의 여성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이 디모데 전서 2장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57년이야. 바울보다 한 세대 뒤에 교회의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좀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사가들이 잘못 고린도전서 14장에 끼워넣은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씀이 1세기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 여자들이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등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쓰인 구절인데 고린도전서로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설교하란 말을 하다가
14장에서 갑자기 여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맥상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본학적으로 순서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뿌려져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또 확산되어져서 공고한 이런 진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과거에 멈춰버린 한국교회가 왜곡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성 성도의 참여와 활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장마를 맞아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농촌교회에서도 수해 피해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 동산면에 위치한 신월교회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호우 피해로 교회 건물과 뒤편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주군 신월교회 박상만 담임 목사는 신월교회는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며 현재 노후화로 장마 때마다 지속적인 수해 피해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뭐 방수공사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서 이제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노후화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저희 교회와 거의 동일한 그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집니다. 박 목사는 전국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한 구제의 손길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북 지역 호우 피해는 현재까지 41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68건 파손, 1,039헥타르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지자체와 여러 기관에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연합, 생명운동연합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낙태방지법, 이른바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김길수 목사는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 낙태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태아보호법,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명운동연합과 와우 임신상담지원센터는 이날부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련법 마련을 호소하는 캠페인용 트럭인 생명트럭을 운행합니다. 한 달에 6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를 돌 예정입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이 다음 달 15일 리라이트 더 바이블을 주제로 2024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은 서울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지부의 예배 모임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정이 새롭게 부어지고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세워지는 거룩함을 도전하는 행사입니다. 충무교회에서 원데이 컨퍼런스로 진행되며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가 메인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8일에서 1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충북 옥천에서 공사 중인 보강토 옹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이어 10일엔 충남 서천과 논산, 충북 옥천, 경북 대구 등 지역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전북 익산에선 실종됐던 20대 대학생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익산천 인근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며 다만 정확한 신원을 밝히긴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103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약 1.7% 오른 것으로 주 40시간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만원대를 기록하는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간 반복된 억지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일 발간한 2024년도 방위백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며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처음으로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 머물던 할머니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12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은 이옥선, 박옥선, 강일출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오던 3명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은 올해 2월부터 악화돼 지난 3월까지 한 달 사이 3명 모두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시설 전체를 위안부 기념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소녀상의 설치 허용기간이 9월로 만료된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18일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특별 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경찰관에게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뒤집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이 사건의 주모자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 살해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대낮에 납치됐으며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에서 살해당했고 후에 현직 경찰들의 소행으로 드러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내용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하마스의 영구 휴전 요구도 철회되고 하마스가 유엔 안보리의 3단계 휴전안 지지 결의를 수용하면서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러시아 대통령 푸틴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옆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알아차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는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곧바로 정정했지만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를 드러낸 뒤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한 셈이 됐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과 전남, 일요일에는 그박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와 남해안에 100에서 150mm 이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28도, 대구 31도, 제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도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돼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도 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